안녕하세요. 저희는 번개장터 김태진 멘토님의 팀 Find Your Feed입니다. 저희는 발표에 앞서 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메인 모델 구축, 결과 시각화를 주로 담당한 박민규 팀장, 모델 구축, 가설 설정을 주로 담당한 신동원 팀원, 그리고 EDA 분석, PPT 제작을 주로 담당한 현미연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EDA 및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제 가설을 설정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모델 완성된 최종 모델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EDA 및 데이터 살펴보기입니다. 이 이미지는 저희의 초기 모델 구조인데 저희는 이제 Y자 형태의 구조로 이제 초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병렬형 모델의 구조는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받은 모델로 저희의 모델은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동일한 길이로 만들고 결합하는 모델입니다. 이 결합한 특성을 가지고 저희는 인기도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캐글의 공모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이 공모전은 유기동물 인기도 예측 공모전입니다. 해외 유기동물 입양 전문 사이트인 petfinder.my에서 개최하였고 이 공모전의 목적은 인기도를 예측하여 더 빨리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동물들과 이 동물들의 이제 별점이 나오는 것이 보이는데 이 별점이 이 동물들의 인기도입니다. 이 데이터의 이 공모전은 평가 방식을 RMSE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델 학습 후에 RMSE 점수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왼쪽에 이 테스트 이미지를 보면은 이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게 보이는데 이는 아마 이 주최 측에서 테스트 이미지를 공개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트레인 데이터에서 테스트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구성은 총 9,912개의 사진 데이터와 이 각각의 사진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아이스, 페이스, 니얼과 같은 이 사진 촬영 기법이나 이 사진 묘사를 설명하는 피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선 설정입니다. 저희가 이게 방금 보았던 이 메타데이터에 담겨있던 이 피처들이 저희는 사진, 이미지 데이터의 피처 맵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이 정보가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이미지와 이제 메타데이터를 함께 학습하여 예측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거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분석을 하였을 때 이 메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개와 고양이의 파트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강아지, 이제 고양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캐글 공모전의 오버뷰를 보면 인기도는 이 조회수와 좀 많이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서 이게 개와 고양이가 나눠져 있듯이 이 개와 고양이 이 종에 따른 인기도도 종에 따른 죄송합니다. 이 개와 고양이의 이 분리된 양상에 따라 이 종의 인기도 분포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종을 분류하여 이 메타데이터의 특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홈페이지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 강아지와 이 강아지의 이 세부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이제 강아지의 세부 종, 그리고 이제 몸의 크기, 이제 색깔, 이제 위치, 어디 사는지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게 문제는 이거를 다 수집하고 싶었지만 이 캐글에서 받은 이 이미지 데이터 아이디에 맞는 이 정보들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이 공모전에 영향을 미칠까봐 아마 아이디를 다른 값을 준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이 이미지 데이터에서 이 여러 정보 중에 색만큼은 저희가 추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이 동물의 색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기도에도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색을 분류하여 이 메타데이터의 특성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가설 검증입니다.
이제 저희는 첫 번째 가설 검증을 위해서 이미지 넷으로 사전 학습된 레즈네 50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콜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원이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좀 연산력이 적게 요구되는 모델을 선택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학습을 하고 이제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사진만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였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메타데이터만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의 경우 사진과 메타데이터를 함께 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이 오차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이 왼쪽에 이 노란색이 보이는데, 이 케이스 3가 좀 오차 범위 0, 10에서 좀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케이스 2에서 즉 메타데이터만 활용한 학습의 오차가 60 이상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측값의 분포도 확인하였는데 케이스 1과 케이스 3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케이스 3가 케이스 1보다 조금 더 넓게 분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인기도 원 데이터의 인기도 분포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케이스 2를 보시면 이 직선으로 쭉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의 개수가 10,000개가 넘지 않는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에 XGBoost 특성상 아무래도 과적합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여 메타데이터만으로는 학습이 조금 불가능한다라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적고 조금 더 원 데이터의 분포와 비슷한 케이스 3를 채택하여 이후 이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설 검증을 위해서 저희는 BGG16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9,912개의 동물 사진을 인풋으로 넣고 이제 강아지는 0, 고양이는 1인 바이너리 클래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분류한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강아지 또는 고양이로 인지 못한 사진이 한 48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데이터의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0.5%밖에 차지하지 않아 저희는 이 탐지 못한 데이터는 제거하고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와 고양이 이 종에 따른 인기도 분포도 살펴보았는데 공통점으로는 개와 고양이가 모두 이렇게 20에서 40 사이에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큰 차이점을 보면 이 그래프의 이 빨간 화살표를 보게 됐을 때 이 개가 이 고양이보다 양극단에 좀 인기도 분포가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상치로 보지 않고 동물의 인기도 특성상 0점과 100점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거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조건에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이 조건은 이제 가설 1의 각각 케이스에서 종 분류 특성을 추가하여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사진 이미지와 이제 종 특성을 추가하여 이제 학습을 진행하였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데이터에 종을 추가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고, 세 번째 조건의 같은 경우 이미지와 이제 종을 추가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설 1과 비슷하게 이 케이스 3의 경우가 이제 오차 범위 0에서 10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예측값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도 가설 1과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 1과 케이스 3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케이스 2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둥이 2개 생기면서 가설 1과에 비슷하게 과접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케이스 3가 케이스 1보다 조금 넓게 분산되어 있고 비교적 원 데이터의 인기도 분포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케이스 3를 채택하고 이제 이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세 번째 가설 검증을 위해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RGB 값을 추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으로 RGB 값을 추출할 때 아무래도 원 이미지 데이터에 동물뿐만 아니라 배경의 이미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 동물의 대표색을 추출하기 위해선 동물이 이 사진에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잘라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K-민즈 클러스터링 K가 커질수록 이 동물의 대표색에 가까운 색을 추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K를 5로 설정하여 이제 RGB 값을 5개 추출하였고, 이 각각의 RGB 값이 이미지에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까지 함께 추출하여 이렇게 리스트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했던 것을 이제 시각화로 예시해서 설명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있고 이 풀숲에서 노는 이미지가 있는데 확실히 배경 사진이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가설 2번에서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바운딩 박스까지 좌표를 추출했었는데, 그거에 맞춰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게 되었고, 여기서 K-민즈 클러스터링 활용하여 이 5개의 RGB 값을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5개 중에 위에서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나마 이제 배경값이 조금 섞여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이 고양이의 대표색과 많이 유사하여 저희는 모든 데이터의 이 RGB 값에서 상위 3개만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색 특성을 메타데이터에 추가하여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학습을 진행했을 때 이 특성 중요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추출한 이 RGB 값들이 이 특성 중요도의 상위권에 많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최종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가설 정리를 한번 더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정보가 메타데이터에 있는 피처들이 이미지 피처 맵에 중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예측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설은 개, 고양이 이 종에 따라 인기도 분포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가설은 동물의 색이 인기도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성된 이 최종 모델 구조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가설을 기각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을 채택하여 이제 두 번째 가설에서 이제 개, 고양이 분류한 특성을 이 태블러 피처에 추가하였고, 이제 가설 3에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 뽑은 이 상위 3가지의 RGB 값을 태블러 피처에 추가하여 이 레즈넷 50에서 추출한 피처 맵과 함께 엮어 인기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최종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이 최종 모델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학습을 시켰고, 이 학습된 것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각 조건은 이 가설에서 이제 채택된 모델들을 비교하고자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건 3에 보면은 이제 자른 사진을 활용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자른 사진을 활용한 이유는 색의 피처를 메타데이터에 추가한 이상 저희는 이 이미지의 피처도 그에 맞춰서 자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서 이 자른 사진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오차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이 초록색 바와 노란색 바가 많이 이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측값 분포도 확인해 보았는데 여기서 좀 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른 사진을 활용했을 때가 다른 가설들에서보다 원 데이터와 정말 유사하게 인기도 분포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표와 같이 저희는 이 최종 모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모전의 평가 기준이 RMS인 만큼 저희가 이제 가설이 진행할 때마다 이제 완다 DB에 이제 이 데이터를 추측했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RMS 값이 나왔을 때 다시 이제 공모전에 이거를 서브미션을 해서 이걸 측정해 보았을 때의 그 순차적인 흐름을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확실히 첫 번째 가설에서는 22가 넘는 RMS2의 점수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점점 가설이 진행돼서 RMS2 점수가 떨어지고 이제 최종 모델에서는 2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레즈넷 50이 학습을 할 때 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드 캠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확실히 이 빨간 영역이 이 동물들의 중심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학습이 배경보다는 대상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모전의 우수 모델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모전의 우수 모델은 학습을 진행할 때 총 10개의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저희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레즈넷 50을 사용해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2,500만 개. 근데 이 캐글 상위권 모델은 21억 개. 그래서 저희와 약 100배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캐글 상위권 모델을 조금 더 설명하면
모델이 거대한 만큼 모델 크기가 커서 메모리 할당이 좀 많이 필요했고, 또한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셋으로 파인 튜닝된 10가지의 모델을 앙상블을 해서 사용하여 저희 모델보다 정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저희 이거 완다DB에서 저희가 진행한 표이고, 이 페이지 수를 보면 이제 73개 있는데 사실 저장이 안 된 기록도 있어서 저희는 거의 한 100회에서 200회 정도가 넘는 시도를 통해 저희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작하는 점을 배웠고, 또한 이제 주어진 피처가 아닌 새로운 저희만의 시각을 추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제 제한된 컴퓨팅 자원에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하였고, 저희는 이제 추후에 이제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성능을 높여주는 기법도 사용해보고, 이제 복잡한 모델을 사용해서 더 나은 성능의 모델 학습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이어서 Q&A는 제가 담당해서 오,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아키텍처 보니까 레진넷을 쓰고, 뒤에 이제, 뭐죠? 색상 정보랑, 그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그림이 제일 메인인 것 같은데, 그 색상 정보랑 그 유기동물 사이트에서 온 정보를 모아서 두 개가 믹스돼가지고 나오는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그림이 거의, 요 그림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기반으로 봤을 때 이제 피처 맵 생성한 거랑 색상하고 매칭을 해서 그 다음에 유기동물 추천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모델은 인기도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 인기도로. 예, 그러니까 네. 레슨 52에서 나온 그 피처 맵 기반으로 하고 가설 검증으로 표현된 그 피처 임포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개를 해서 그 인기도로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설계를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서요. 배경을 듣긴 들었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한번 다시 듣고 싶었어요. 네. 네. 저희 프로젝트의 출발은 케글 공모전에서부터였습니다. 우선 네. 케글에서 펫파인더라는 유기동물의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고 입양을 촉진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마침 한 달 전에 끝난 공모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와 그 목적에 그 따라서 사이트에 나온 어떤 그 가정이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가설과 유사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발표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코멘트 혹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그 조회수라는 정보를 인기도라고 가정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나요? 정확히는 여기 나와 있는 별점과 조회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내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저희는 조회수와 여기 나오는 파퓰러리티가 비례하는 그런 양상을 보고 조회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조회수라는 게 일반적인 뭐 커머스나 혹은 그런 그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에서 그냥 단순히 그 상품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놓여있던 그 상품이 놓여있던 위치, 그러니까 랭킹 1위에 놓여 있거나 혹은 랭킹 10위에 놓여 있거나에 따라서 조회수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회수라는 정보가 그 펫의 사진이나 메타데이터만으로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 펫이 어떤 랭킹에 위치했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